자, 이제 다음으로 열화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열화학은 내 생각에는 열역학, 열화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썰모, 케미스트리, 열화학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일단 열화학이라는 거 자체는 화학 반응에 대해서 다루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케미컬 리액션.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과정에 대해서 분류를 했었지. 프로세스 과정을 물리적 과정, 피지컬이랑 케미컬 이거를 이제 분류를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뭘 봤어? 피지컬에 대해서 봤단 말이야. 물리적 과정을 봤다면 지금부터는 뭘 보겠다? 화학적 과정. 그러니까 물질 변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걔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거를 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보통 케미컬 리액션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일반적인 가정이 있어. 조건에 가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등압 그리고 등온 조건이야. dp는 dt는 0. 즉 등온하고 등압 요거를 가정으로 때려놓고 생각을 해. 왜? 온도가 물론 화학 반응을 해서 변할 수는 있어. 개요 온도도 변하고 주요 온도도 살짝 변할 수 있는데 그거를 변하는 걸 생각해버리면 우리가 학문적으로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그냥 이거는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시키고 나서 보는 경우가 되게 많다. 표준 상태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야. 고정된 온도에서의 반응의 뭐 엔탈피 또는 내부 에너지, 엔트로피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보는 거라고. 그래서 보통은 등온 과정이 잡혀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등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끔 가다 보면은 등압이 아니라 등적 과정 이런 식으로 과정이 나올 때도 있어. 그러면 그 과정에 맞춰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고 근데 일반적으로 아무 말이 없다라고 한다면 등압으로 가정을 하고 푸는 게 맞다.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등압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것은 화학 반응이 일어났을 때 뭘 봐야겠어? Q를 보는 Q. 개에 출입되는 열. 얘는 뭐라 했어? 개 출입 에너지야. 확실히 알아야 돼. 여기서 말하는 Q는 개에 출입하는 에너지고 이게 등압 과정이 있으면 QP라고 쓸 수 있겠지. 그리고 등압이라고 한다면 이게 뭐가 되겠어? 델타 H로도 표시를 할 수 있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반응 엔탈피가 되는 거지. 그래서 반응이라는 걸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R 이렇게 씁니다. 요 R은 뭐가 되겠어? 리액션을 첨자로 써주고 이 반응 엔탈피는 그러면 이제 절대값으로 써준다면은 생성물에다가 프로덕트 생성물 빼기 반응물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만약에 등압 과정이 아니라 등적 과정이다. 그러면 우리가 배운 거 활용을 해서 뭘로 생각을 하면 돼? QU 그리고 델타 U로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근데 그런 경우는 많이 나오진 않는다는 거. 그리고 또 여기서 헷갈리는 Q라고 적었다고 이제 또 이런 것도 나와. 열화학 반응식 이런 것도 있잖아. 반응식. 그러니까 반응식에다가 열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 A는 Q 이렇게. 이때 말하는 요 Q는 개 출입 에너지가 아니라 얘는 방출되는 열이야. 방출열. 이 차이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 상황에 따라서. 얘는 방출되는 열이라서 부호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만약에 이 반응에 엔탈피가 있다고 할 때 얘가 마이너스 Q가 되는 거야. 여기서는 그냥 Q랑 이게 같지. 그러니까 이거랑 말하고자 하는 바가 다르다고. 그러면 같은 기호인데 어떻게 이걸 구분해요? 그거는 알아서 해야지. 반응식인지 어떤 상황인지 이 Q가 그냥 Q만 있으면 무작정 이거 Q다 열이다 막 이러면 안 된다고. 상황을 판단을 잘 해야지. 알겠어? 그래서 이거 절대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 방출열이랑 개에 출입하는 열이랑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 문제 풀 때도 이런 경우가 많이 나와. 그래서 한 예고. 그리고 이제 열화학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러면 뭐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 엔탈피에 대해서 등압 과정에서는 배운다라고 했는데 더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표준 반응 엔탈피. 표준이 들어가. 엔탈피.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이야기를 한다. 영어로는 스탠다드 붙여주면 되겠지. 스탠다드 리액션 엔탈피 이렇게. 그리고 개요로는 델타 H R 노트를 붙여준다. 노트 이거 저번 시간에 노트 아니라 했어. 글씨 쓰는 노트가 아니라 노트. 표준 상태가 들어갔는데 표준 상태에 대한 이야기는 저번에 했지. 그지? 표준 상태 스탠다드 STP 해가지고 온도 고정돼 있고 P는 1atm 또는 1기압 또는 1바. 그지? T는 고정만 돼 있으면 된다 했어. 그게 어디에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표준 달자마자 등온 상태 된 거지. 이 반응은 등온을 가정한다 라는 말이 여기에 포함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러면 T는 고정이 돼 있고 또 중요한 게 뭐야? 핵심이 양이 고정돼 있다는 거. 양 고정. 오케이? 요거 중요해. 다시 써줄까? 양 고정. 그래서 L은 몇 몰? 1몰. 또 가스는 atm 또는 상황에 맞게 1바. 요거는 표준 상태에서 적용을 하는 요 P에 따라가는 거야. P가 1atm 쓰고 P가 1바면 1바 쓰고 그건 이제 책마다 다르니까 책마다 다르고 또 상황마다 다르고 뭐 나라마다 다르기도 하고 자주 쓰는 게 그거는 그때그때 판단하면 되고 수용액 미은 1몰 이런 식으로 양이 고정이 돼 있다는 거. 표준 반응. 이걸 왜 우리가 고정을 해서 표준 반응 엔탈피를 배워야 하냐? 그거를 이제 모르는 거지. 그걸 이야기를 해줄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지금 에너지에 대해서 쭉 보고 있단 말이야. 열역학은 뭐다? 에너지 역학이다 라고 했었어. 그래서 에너지라는 걸 봤을 때 우리가 배운 거 뭐 있어? 엔탈피도 에너지의 한 종류고 내부 에너지, 자유 에너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치? 이 에너지들은 다 어떤 성질이야? 크기적 성질이야. 인텐시브. 크기적 성질이라는 게 익스텐시브. 얘네들은 양에 따라서 변하는 값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H라고 하면 얘가 뭐 1몰이 될 수도 있고 1몰일 수도 있고 2몰일 수도 있고 이건 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열 용량의 느낌이지.
근데 여기다 노트를 붙이게 된다. 지금 여기다가 노트를 붙여서 양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줘. 기준. 그거를 몇 몰로? 1몰로 잡아주면은 몰수로 나눠주는 거지.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야? 표준 엔탈피. G 노트, U 노트, G 노트.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얘네들은 다 뭐가 된다? 세기적 성질이 된다. 인텐시브 프로퍼티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단위만 이제 비교를 해봐도 얘네는 보통 킬로줄 단위 많이 쓰고 얘는 킬로줄 퍼 몰 단위를 많이 쓴다. 단위도 마찬가지로. 그게 양에 대한 기준을 만들게 되면 얘네들 사이에서 뭘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비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얘네는 양에 대한 어떤 뚜렷한 값이 없어. 그러니까 연용량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몸소 안 느껴진단 말이야. 아까 말했지. 얘는 크기적 성질, 대표적인 게 열용량, 세기적 비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얘는 1g당 열용량이고 얘는 그냥 통째로 몇 몰인지 몰라, 몇 g인지 모르고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거는 비교를 할 수가 없다. 물론 하면 하겠지만 근데 요거는 양에 대한 기준이 정해졌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하다는 거. 의미 있는 비교가 가능하다. 정확히 말을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황은 뭔 상황이냐면 한 명 햄버거를 먹는 양을 비교를 할 거야. 햄버거를 몇 개 먹냐 이걸 비교하는데 얘는 그냥 어떤 사람 한 명 햄버거를 비교하는 거고 얘는 사람 100명, 얘는 한 명하고 100명 햄버거를 비교를 하는 거고 세기적 성질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남자의 햄버거, 남자가 먹는 햄버거, 여자가 먹는 햄버거 이런 식으로 1대1로 의미 있는 비교가 된다는 거지. 얘는 솔직히 의미가 없는 비교잖아. 한 명이 햄버거를 얼마 먹는지 100명이 얼마 먹는지 그거를 비교해보자 뭐해. 이거를 뭐 쓸 데가 있냐고. 근데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우리가 양에 대한 기준을 1몰로 맞춰주고 그러니까 몰수로 엔탈피를 나눠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그러면 뭐가 된다? 표준 반응 엔탈피가 된다. 알겠어? 그래서 일단 요게 의의가 굉장히 커. 어떤 값을 비교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반응마다 엔탈피의 크기를 비교를 할 건데 그냥 델타 H 아무 기준이 없으면 몇 몰 뭐 얼마나 엔탈피가 하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 이 반응 자체가 엔탈피적으로 되게 불리한 반응이더라도 양을 엄청 불려가지고 엔탈피를 크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몰수로 나눠서 비교 가능한 형태를 만들어주고 그게 보다 표준 반응 엔탈피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표준 반응 엔탈피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 거야. 자, 종류에 근데 뭐 이런 것들이 있어. 델타 H, F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적혀 있는 거 기호로 또는 C 이렇게 적혀 있거나 그냥 뭐 디솔루션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중화 이렇게 그냥 적혀 있다 했을 때 얘는 뭐냐면 얘는 표준 생성 엔탈피야. 정확하게 쓰면은 표준 생성 엔탈피. 얘는 뭐겠어? 표준 연소 엔탈피. 이렇게 지금 정해져 있는 엔탈피들이 있다고. 요 F는 뭐의 줄이면 포메이션, 생성. C는 연소, 콤부션. 이거는 뭐겠어? 디솔루션, 표준, 용해. 그러니까 어떤 특정 반응들에서 엔탈피를 이렇게 정해두기도 해. 얘는 뉴트럴리제이션을 세 글자만 쓴 거야. 그냥 중화, 엔탈피. 그래서 요런 특정 반응들의 엔탈피 같은 경우에는 몇 몰이 반응되는지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 표준 생성 엔탈피는 1몰이 생성시 뭐에서 생성되는지 그거는 이제 뒤에서 또 이거에 대해서 할 건데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룰게. 얘 같은 경우는 1몰이 연소시. 그러니까 얘는 생성물이 1몰이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반응물이 1몰이 되는 거야. 얘네도 마찬가지로 반응 1몰이 용해시, 반응물 1몰이고 얘는 또 생성물 1몰이 1몰의 생성시.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이런 것들은 기준이 다 정해져 있어. 근데 뭐 특정 엔탈피가 아닌 경우 그냥 델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러면 얘네는 기준을 뭘로 따라가냐? 반응식에서 최소 정수비 개수가 뭐가 되는 거야? 몰수. 요게 이제 기준으로 들어간다. 얘가 기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A 더하기 B가 뭐 3C가 됐다 이런 반응이 있어. 그러면 A가 1몰인 게 아니라 몇 대 몇 이게 2몰 1몰 해서 몇 몰이 나올 때 3몰이 나올 때 그때 엔탈피를 HR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기준을 개수로 그냥 정해버리는 거지. 근데 최소 정수 비워야 된다는 거. 특정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 그래서 표준 반응 엔탈피가 뭐 이런 거다라는 거를 한번 알아봤고 그러면 다음으로 요 반응 엔탈피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자. 지금 열화학에 대해서 쭉 하고 있는 거야. 종류에 대해서 봤고 두 번째 구하는 방법 델타 H, R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총 3가지 방법으로 내가 정리를 해줄게. 첫 번째는 일단 한글로 쓰면 평균은 원래 안 쓰기도 하는데 평균 결합 에너지를 이용을 할 거야. 이용해서 본딩 에너지라고 하지. 줄여서는 BE라고도 하고. 그래서 요걸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아래에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두 번째는 아까 위에서 언급했던 표준 생성 엔탈피 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는 헤스 법칙. 요 3가지 형태를 내가 소개를 해줄 거야. 일단 처음부터 하나하나 봐보자. 얘는 뭘 하고 있냐? 델타 HR 표준 반응 엔탈피를 구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결합 에너지, 처음으로 결합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일단 결합 에너지에 대한 이해가 좀 바탕이 돼 있어야 돼. 우리가 화학 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어떤 두 원자가 결합을 해서 뭐가 되는 거야? 순물질을 만들 때, 순물질이지 굳이 안 쓸게. 이걸 만들 때 여기에 출입되는 에너지를 결합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원자는 보통 에너지가 높고 불안정한 상태지. unstable. 그리고 순물질은 이제 안정해진단 말이야. low 에너지, stable. 그러면 당연히 이 과정에서
델타 E는 어떻게 되겠어? 낮아지겠지. 맞지? 이때 여기서 그러면 에너지가 방출이 일어나. 에너지 방출. 요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 할 거냐면 얘를 본딩 에너지라고 할 거야. 그래서 항상 양수인 값. 오케이? 그리고 더 정확한 정의로 간다면 어떻게 되냐면 원자도 기체 그리고 순물질도 기체인 경우에만 뭐라고 할 수 있다? 결합 에너지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얘는 이 반응은 무조건 델타 E가 음수인 반응이고 따라서 이 결합 에너지는 일관성 있게 그냥 양수로 정의가 되는 거라고. 예를 들어 방출되는 에너지라던가 아니면 순물질에서 끊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지. 그건 이제 말하기 이제 나름이고. 근데 뭐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돼? 기체 상태. 그리고 무조건 이렇게 변하는데 그때의 에너지 변화 절대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게 뭐다? 본딩 에너지다. 이게 정확한 결합 에너지의 정의고.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어떤 반응이 있을 때 화학 반응이라는 건 뭐야? 순물질 간의 상호작용이란 말이야. 그러면 순물질에서 순물질이 되는 거야. 원투라고 해보자. 다른 순물질일 테니까. 순물질 원. 얘는 기체. 얘도 기체. 여기서 바로 이제 또 나올 수 있는 게 이 결합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법에 한계가 있어. 한계. 딱 보이잖아. 뭐야? 기체 상태 아니면 못 쓴다는 거. 왜? 결합 에너지 정의 자체가 기체 상태에서 돼 있기 때문에. 한계 첫 번째. 이거는 이걸로 쓰면 안 되겠네. 첫 번째. 1 괄호. 뭐다? 기체 반응에서만 할 수 있다. 반응만 가능. 왜? 말했잖아. 결합 에너지는 기체 상태에서 정의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반응이 있을 때 델타 HR 노트 지금 얘를 구하고자 하는 거야. 알겠어? 일단 요거는 기준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얘만 알면은 노트는 구할 수 있겠지. 일단 그냥 편하게 이걸로 한번 구해보는 걸로 하자. 얘에서는 어떻게 가는 거냐면 경로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원자로 쪼갰다가 다시 여기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여기 원자로 가는 과정을 아토미제이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야? 원자화. 그리고 여기를 리어렌지먼트 재배열 이렇게 부르기도 해. 이 과정 자체를. 그랬을 때 여기가 지금 뭐야? 델타 L이라면 여기서 델타 H1, 델타 H2가 존재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부호는 항상 델타 H1은 항상 어떻게 되겠어? 쪼개는 과정이니까 양수겠고 얘는 항상 음수겠지. 무조건이야. 얘는 이렇게 되면은 HR을 구하고 싶어. 그럼 뭘 더하면 되겠어? 엔탈피는 상태 함수니까 델타 1하고 델타 H2를 더해주면 되겠지. 그럼 델타 H1은 뭐야? 양수야. 그러면 그냥 본딩 에너지를 다 더해주면 되는 거야. B는 양수니까. 그러면 이걸 이루고 있는 결합의 모든 에너지를 다 합하면 된다. 그거를 시그마 그리고 개수만큼 뭐를? 본딩 에너지 뭐에? 리액턴트 이렇게 쓰겠다. N은 이제 물질마다 다 바뀌겠지. 이게 델타 H1이고 2는 어떤 형식이야? 2는 중요한 게 음수지. 음수인데 본딩 에너지는 아까 뭐야? 양수라 했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냥 거꾸로 가는 거잖아. 지금 거꾸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돼. 그래서 시그마 N 곱하기 BE의 프로덕트인데 뭐다? 마이너스 BE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마이너스 BE 자체가 음수가 되는 거니까 얘는 프로덕트. 그게 이 반응에서의 엔탈피 변화가 되는 거고.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하자. 그러면 얘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돼? 시그마 N BE의 리액턴트 빼기 시그마 N의 BE의 프로덕트 이런 형태가 완성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가 나와? 반응물 빼기 생성물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된다. 한 개는 저걸 칸이 여기도 적어도 되나? 이렇게 되고 아래다가 한번 적어보자. 한 개. 기체 반응만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한 개. 하나가 더 있어. 얘는 내가 위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지. 어떻게 적어놨어? 평균 결합 에너지다 라고 적어놨어. 평균 결합 에너지. 평균 결합 에너지. 그냥 결합 에너지가 아니라 평균이래. 뭔가 의심스럽지? 그치? 여기서부터 생기는 거야. 이게 왜 이렇게 적어두는 거냐면 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같은 결합이더라도 뭐 B, 뭐 그냥 A랑 B가 결합한다라고 하자. 같은 결합이 더라도 주위의 환경에 따라서 여기에 X가 붙고 여기에 Y가 붙어. 주위 환경이 달라지면 얘의 결합 에너지랑 얘의 결합 에너지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 왜? 전자밀도의 차이가 일어나거든. 이 X나 Y에 의해서. 근데 우리가 계산할 때는 얘랑 얘의 데이터는 똑같은 값을 이용을 하지. 어떤 값을 이용해? 평균 값을 이용을 한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지. 한계점이. 이게 뭐냐면 주위 환경을 고려하지 못한다라는 거. 예를 한번 들어볼게. 요거에 대해서. 예시. C 이렇게 있고 H가 여기에서는 3개 달렸다고 해봐. 그리고 여기서는 F가 3개가 달렸다고 해보자. 두 번째 물질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요 결합 에너지랑 요 결합 에너지는 분명히 다르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계산할 때는 똑같이 계산이 된다고. 셋 다 F라고 해보자. 똑같이 계산이 된다고. 그거 자체가 이상한 거잖아. 네? 그랬을 때 요게 원래는 F 쪽으로 얘가 전자밀도가 더 빠지기 때문에 요 결합의 에너지가 뭐가 더 클 거냐면 얘는 결합이 그러면 흐물흐물해지겠지. 얘는 F가 다 전자를 가져가니까. 그래서 얘가 더 깡깡하다. 깡깡한 게 B가 더 크겠지. 근데 계산 시 어떻게 된다? 같은 취급을 해버린다. 계산 시 같은 취급. 그러니까 주위의 환경 여기서는 H랑 F 둘로 뭐 어떤 원자랑 또 결합이 돼 있는지 추가적인 결합 그거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지. 또 있어 EX. 이 경우를 보자. 보통 우리가 시스 트랜스 기하 이성질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경우인데 만약에 이런 화합물 두 개 있다 해봐. 왼쪽 게 뭐야? 왼쪽 게 오른쪽 게 트랜스야. 얘네는 분자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가 분명히 달라. 뭐가 더 안정해? 트랜스가 더 안정하거든. 그러면 에너지는 얘가 더 높게 된다. 얘가 더 높은데 우리가 생성열을 비교를
한번 해보자. 생성열 비교를 하면은 에너지가 낮아진다 라고 하자. 지금 이거는 EC 더하기 H2 더하기 Cl2 여기에서 얘네로 가는 거지. 근데 뭐가 더 높다고? S 형태가 트랜스 형태보다 에너지가 더 높아. 그래서 실제로 에너지 차이가 난다고. 요게 만들어지는 게 요 간격이 델타 H F 노트가 되는 거야. 지금 생성열을 한번 본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똑같은 반응물에서 얘네가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근데 그럼 반응 엔탈피가 다른데 여기서 구성하고 있는 반응 종류나 개수는 어떻게 돼? 똑같지. HCH 2개, CCH 2개, L 2개, 이중결합 하나. 그러면 여기에서 구하는 반응 엔탈피는 똑같은 값이 구해질 거라고. 원래는 어떻게 되는데? 원래는 다른데. 이런 것들도 이제 한계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기체 반응 이런 상황에서만 일단 사용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주의 환경을 고려하지 못한다. 그래서 요 한계점을 잘 알고 나서 사용을 해야겠지. 뭐든 사용을 하든지 간에. 됐고, 두 번째 생성 엔탈피 이걸 봐보자.